안녕하세요. AI SW 랩 세미나를 맡게 된 손용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EARIO, A Low Power Acoustic Sensing Earable for Continuously Tracking Detailed Facial Movements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박은지 교수님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HCI 전반이고, 특히 e스포츠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을 설명하기 전 알아야 할 배경 지식과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이어리어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 어쿠스틱 센싱, 음향 센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이어리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스터디 파트에서는 이어리어가 실제 사용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실험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리오 논문에 대한 정리를 끝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표정으로 감정, 의도, 행동 상태를 굉장히 많이 전달합니다. 웃는지, 말하려는지 아니면 놀랐는지 같은 정보는 음성만큼이나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표정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사람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컴퓨터는 얼굴 위에 관찰 가능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눈, 코, 입, 턱선처럼 얼굴의 주요 위치인 얼굴 특징점을 파악하고, 이 점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표정 인식은 얼굴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데이터로 표현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처럼 무표정에서 웃는 표정으로 변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볼과 눈 주변의 점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위치 변화가 충분히 정확하게 측정되면 컴퓨터는 현재 표정뿐 아니라 표정이 바뀌는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얼굴 특징점들을 추출하기 위해 주로 전방 카메라 촬영으로 얻은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에 넣거나,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는 EOG 센서나 근육의 활동을 측정하는 EMG 센서와 같은 별도의 센서로 얻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은 휴대성이 떨어지며 이동 중 표정 추정이 불가하고, 추가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며 전력 사용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 방식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일상생활 중 다양한 조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어리오는 휴대성이 좋은 이어폰만으로 얼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저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음향 센싱 기술을 제안합니다. 이어리오의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 먼저 음향 센싱, 어쿠스틱 센싱을 알아야 합니다. 음향 센싱은 소리 신호를 보내고 반사되는 소리의 변화를 측정해 대상의 상태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Active Acoustic Sensing은 시스템이 직접 소리를 보내고 반사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Active Acoustic Sensing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초음파 감지 기술입니다. 병원에서는 소리 신호의 예시인 초음파를 보내고 반사파를 받아 초음파가 잘 통과하는 액체 같은 성분은 검은색, 뼈같이 초음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성분은 반사파가 강해서 흰색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어리오에서는 이 Active Acoustic Sensing 구조가 이어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각 귀 쪽에 소리를 내보내는 스피커와 반사 신호를 받는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는 얼굴 방향으로 신호를 방출합니다. 얼굴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는 마이크로 들어오고, 이 신호 안에는 피부와 센서 사이에 거리 변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어리오는 카메라 대신 음향 반사를 이용해 얼굴 표면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는 시스템입니다. 소형 스피커에서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음향 신호를 얼굴 쪽으로 보냅니다. 사용자가 표정을 지으면 귀 주변의 근육과 피부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얼굴 표면의 형태도 아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예시처럼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면 턱 주변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스피커에서 방출된 신호는 변형된 얼굴 표면에 반사됩니다. 그 반사된 신호를 마이크가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피부와 센서 사이의 거리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거리 정보를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얼굴 특징점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음향 신호를 보내야 할지, 그리고 반사파로부터 거리 정보를 어떻게 추정할지, 이후 거리 정보로 얼굴 특징점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 이어료가 사용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어떤 음향 신호를 보낼 것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이어리오는 여러 어쿠스틱 센싱 신호 후보를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FMCW 철 신호를 선택했습니다. 왜 단순한 한 주파수 신호가 아니라 철 신호가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향 센싱에서 중요한 것은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 사이의 지연 시간을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는 주기가 동일하기에 수신 신호를 이동해 주면서 딜레이를 계산하는데, 이 과정을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위 주파수의 경우 같은 파형이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수신 신호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따라 여러 후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정확한 딜레이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철 신호의 경우 각 주파수가 다르므로 신호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고, 이 정렬의 경우의 수가 하나이므로 송수신의 딜레이와 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리오는 본 실험 전 진행하는 예비 실험에서 철프, GSM 기반 CIR, 그리고 FMCW 신호를 비교했고, 이제 특히 재착용 조건에서 FMCW가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FMCW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에서 20kHz까지 주파수가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신호를 사용합니다. 이 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소형 스피커와 마이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샘플링 레이트는 44.1kHz이고, 한 음성 신호는 512개의 샘플을 포함하며 약 11.6ms 동안 지속됩니다. 이 말은 즉, 이 음성 신호로 초당 약 86번의 얼굴 주변의 반사 패턴을 측정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신호를 보낼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낸 FMCW 신호가 얼굴에서 반사되어 돌아왔을 때 이어리오는 그 반사파를 어떻게 거리 정보로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송신된 FMCW 신호는 다시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그 반사파가 돌아오는데, 이때 발생하는 반사파를 수신 신호라고 합니다. 수신 신호는 원래 송신 신호와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이동 거리만큼 늦게 도착합니다. 이 지연을 찾기 위해 이어리오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신 신호를 조금씩 뒤로 밀어보면서 어느 위치에서 송신 신호와 가장 잘 겹치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수신 신호를 얼마나 이동시켰을 때 송신 신호와 가장 잘 겹치는지, 즉 두 신호의 유사도가 최대가 되는 이동량인 레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레그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샘플 단위 수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시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신호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송신 신호를 기준으로 수신 신호를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두 신호가 얼마나 비슷하게 겹치는지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Rn은 송신과 수신 신호 간의 유사도고, 이 n은 몇 샘플을 이동시킬지입니다. 유사도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송신 신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신 신호를 n 샘플 뒤로 민 상태에서 같은 위치끼리 곱하고
이 전부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 실제 반사 지연 시간과 이동량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는 유사도가 크게 나오고, 맞지 않는 지점에서는 서로 다른 구간을 비교하게 되므로 유사도 값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여러 이동량 중 크로스 코릴레이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위치를 반사파의 딜레이로 볼 수 있고, 이 딜레이를 이용해 얼굴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의 거리 정보를 추정합니다. 이 유사도가 최대가 되는 이 레그는 가장 강하게 정렬되는 반사 경로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관계를 사용해 딜레이 시간에 따른 얼굴과 스피커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에서 얼굴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크로 돌아오는 왕복 경로이기 때문에 이 절대 경로를 말할 때는 음속 곱하기 딜레이를 2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한 FMCW 주기 안에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결과를 계산하면 딜레이 축을 따라 반사 강도가 분포한 벡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에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하나의 평평한 물체가 아니라 볼, 턱, 피부, 이어폰 구조물 등 여러 반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어위오는 가장 큰 픽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 구간의 값 전체를 사용합니다. 센서와 피부 사이의 거리가 보통 15cm 이내이므로 먼 배경 반사는 불필요한 잡음으로 보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채널을 합친 전체 에코 프레임 중 얼굴 근처 정보를 담는 200차원만 남깁니다. 앞서 구한 에코 프레임은 한 신호, 즉 11.6ms 내의 반사 패턴입니다. 이 프레임을 시간축을 기준으로 여러 개 쌓으면 표정이 변하는 동안 이제 반사 패턴이 또 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에코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어리오는 다이렉트 패스를 기준점으로 사용해 이 신호 대비 반사 신호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다이렉트 패스는 얼굴 반사가 아니라 이어폰 구조물 안에서 바로 전달되는 가장 짧고 강한 경로라서 딜레이 축의 0점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원래 에코 프로파일에서는 얼굴에서 반사되는 신호뿐 아니라 이어폰 본체나 센서 주변 구조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서 반사된 신호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적인 반사는 표정이 바뀌어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 추정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위오는 연속한 두 에코 프레임을 서로 빼서 계속 같은 위치에 남아있는 정적인 반사 성분은 줄이고, 표정 변화로 인해 달라진 얼굴 표면의 반사 변화만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디퍼런셜 에코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앞서 구한 디퍼런셜 에코 프로파일을 활용해 표정 변화에 따른 피부 표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첫 번째는 만약 입을 벌린 경우 양쪽 턱 모두 들어가게 되므로 에코 프로파일에서 귀 집 주변 피부와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표정처럼 오른쪽으로 입꼬리를 올려 비웃을 때에는 오른쪽 볼이 팽창하므로 오른쪽 센서에서 나온 에코 프로파일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한 거리 정보를 토대로 표정을 나타내는 얼굴 특징점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어리오는 한순간의 에코 프레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 1초 동안의 에코 프로파일 데이터를 통해 표정을 추정합니다. 먼저 앞서 구한 이 각 프레임은 좌우 채널에서 이 빨간색인 다이렉트 패스 기준 가장 가까운 구간, 이제 중앙 부분을 이제 100픽셀씩 잘라서 이 둘을 합쳐 200차원의 에코 프레임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1초에 이런 에코 프레임이 87개씩 나오므로 이 87개의 프레임을 합쳐서 1초 동안에 200 by 87 차원 크기의 에코 프로파일 텐서를 입력으로 구성합니다. 이 입력은 레스넷 34 기반 CNN 모델로 들어가게 되고, 이 CNN 모델은 시간과 딜레이 축에 따라 나타나는 이 패턴 피처를 512 차원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출하게 된 이 픽처 벡터는
이제 평균 값으로 이 차원 축소를 해 주는 average pooling 레이어를 들어가게 이제 통과하게 되고, 이후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2 차원의 블렌 쉐입 값을 회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측된 블렌 쉐입과 아이폰 카메라로 얻은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MSE 로스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딥러닝 모델은 이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움직임이 큰 표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더 강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정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어리오는 애플의 AR 키트의 툴뎁스 카메라를 그라운드 툴 수집에 사용했습니다. 이 툴뎁스는 얼굴 표정을 52개의 블렌 쉐입 파라미터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눈꺼풀, 눈썹, 입, 턱, 볼의 움직임이 이 중립 표정 대비, 즉 무표정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어리오는 좌우에 내장된 스피커와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얻은 디퍼런셜 에코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52개의 블렌드 쉐입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값들을 3D 얼굴 모델에 적용하면 여기 보이는 예시처럼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한 표정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효리오가 몇 가지 표정 라벨을 분류하는 수준이 아니라 표정의 연속적인 변화를 수치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향 센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어리오에서는 자체 하드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어리오의 목표는 실제 이어러블, 즉 이어폰에 들어갈 수 있는 저전력 소형 폼팩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상용 스포츠 이어폰 형태를 기반으로 얼굴 방향을 향하는 스피커 보드와 마이크 보드를 부착했습니다. 또한 무선 동작을 위해 자체 PCB, 즉 인쇄 회로 기판을 설계했고, 그 안에 블루투스 모듈, 오디오 증폭기, 전원 관리 회로, 배터리 소켓 등을 넣었습니다. 이어리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으니, 이제 사용자 실험을 통해 이어리오의 성능을 검증한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핵심 목적은 이어리오가 실험실처럼 제한된 상황뿐 아니라 실제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착석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착석 상태는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변수 통제가 쉽고 시스템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기에 적합합니다. 이후에는 조건을 더 현실적으로 확장해 보행 환경에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이어리어가 충분히 견고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성능 평가를 인 세션 그리고 크로스 세션으로 나누었습니다. 인 세션은 착용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안정성을 보는 것이고, 크로스 세션은 이어폰을 반복적으로 재착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치 변화까지 고려한 조건입니다. 즉, 실제 사용에서 반복적으로 이어폰을 착용하는 상태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피험자는 착석 실험에 12명, 보행 실험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용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 무선 버전의 이어리오도 같은 환경에서 검증했습니다. 착석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이어리오를 착용하고 앞에 놓인 아이폰 화면의 표정 지시 영상을 따라합니다. 동시에 아이폰의 툴뎁스 카메라는 Ground Truth Landscape을 기록하고, 이어리오는 음향 신호를 송수신하여 에코 프로파일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두 데이터를 얻어야 나중에 음향 패턴으로 얻은 예측 얼굴 움직임과 실제 얼굴 움직임을 맞춰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전후에는 박수 신호를 이용해 두 시스템 간의 시간 동기화도 수행했습니다. 보행 실험에서는 같은 절차를 유지하되 사용자가 걸으면서 표정을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이폰을 흉부 마운트에 고정해 얼굴 앞에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걸으면서도 이제 표정 지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툴뎁스 카메라가 얼굴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행 조건은 센서 흔들림과 배경 반사 변화가 추가되므로 이어리오의 실제 사용성을 더 강하게 검증하는 조건입니다. 이어리오는 52개의 페이셜 피처들에 대해서 툴데스 카메라로 얻은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치를 빼준 값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mean absolute error MAE로 예측된 표정과 실제 표정이 얼마나 다른지를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MA가 크다는 것은 예측이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 즉 오류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MA여도 하관과 상관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르기에 본 논문에서는 눈, 눈썹 등의 페이셜 피처들의 MAE를 UMAE로 계산하고 나머지 피처들은 LMA로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예시와 같이 UMA의 경우 60까지는 시각적으로 유사하지만 LMA 경우 4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웃는 표정이 무표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MA와 함께 전체 프레임 중 UMA가 60 미만인 프레임의 비율인 PU60과 LMA가 40 미만인 프레임의 비율을 나타내는 PL40도 함께 평가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 이어리오가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세션 조건, 즉 실험 중 이어리오의 착용 상태를 유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착석 환경에서는 평균 MAE가 24.6으로 나타났고 LMAE와 UMAE 모두 4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PL40과 PU60 역시 80% 후반대를 보이면서 리어리오가 착석 상태에서는 표정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행 환경에서는 착석 환경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걷는 동안 센서와 얼굴의 상대적 위치가 계속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거리 추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 중에서는 주변 배경도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사 신호에 추가적인 잡음이 생겨 성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 환경에서도 주요 지표들이 40을 넘는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어리오는 정적인 착석 상황뿐 아니라 실제 사용에 가까운 보행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표정 추적 성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세션 조건, 즉 세션 사이에 이어리오를 다시 착용했을 때, 즉 재착용을 반복했을 때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세션에서는 착용 위치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착석과 보행 환경 모두에서 인 세션에 비해 성능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착용 과정에서 센서의 위치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얼굴과 센서 사이의 거리 추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환경 내에서 인 세션과 크로스 세션의 성능을 아노바로 비교한 결과 두 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성능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감소는 있었지만 그 차이가 이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어리오는 실제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착용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보행 환경처럼 움직임이 있는 조건에서도 재착용 후 성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어리오가 실제 사용 환경에 대해 충분한 강건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리오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별로 데이터를 수집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제대로 된 사용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초기 시간이 길어지면 실사용이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초기 학습 데이터 수집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양을 검증하기 위해 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습 세션 수를 조절하며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P6, 이 초록색 이 피험자와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던 P2, 이 빨간색 피험자의 경향성을 보면
좋은 성능을 보인 피험자의 데이터 경우 8개의 세션만 학습해도 MAE가 40 미만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지만 성능이 좋지 않았던 피험자들의 경우 보행 환경에서 이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12 세션에서 16 세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세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최소 16분 동안 이어위어를 사용한 데이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16분 동안 유저 스터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므로 저자들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어위어를 적용할 때 필요한 초기 학습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사용자마다 얼굴 구조나 이어위어의 착용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에게도 기존 모델이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자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뒤 이 제외된 사용자에게 테스트하는 방식인 Leave One Participant Out, 로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른 사용자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이 로포 모델, 이 아래 표에서는 이 파란색 그래프인 이 로포 모델은 성능이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자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의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어위어의 범용성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로 먼저 학습한 뒤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두 세션, 약 4분 정도의 데이터만 추가로 사용한 이 빨간색 그래프인 User Adaptive 모델은 8세션 전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이어위어는 완전히 사용자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짧은 초기 사용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개인화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위어는 음향 신호를 사용하기에 실생활 중에 외부 소음이 성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도르변 소리와 통화 소리를 녹음한 뒤 수집한 데이터에 노이즈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새 피험자 대상으로 소음이 없는 16세션의 데이터로 학습한 후 무소음과 도로변 소리, 통화 소리를 추가한 4세션의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검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소음 모두 성능 저하가 매우 작았고 피험자들 모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저자들은 일상생활의 소음들은 이어위어가 사용하는 저주파수 대역이 아니므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이어위어가 일상생활의 소음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용 디바이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적어야 하고 이 디바이스의 유지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이어위어는 두 개의 스피커와 두 개의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동작했을 때 약 3시간가량 동작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 중 두 스피커가 가장 많은 전력 소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위어에 대해 정리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표정 인식 시스템은 주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고 이동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위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어폰에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해 어쿠스틱 센싱 방식으로 표정 변화를 감지합니다. 즉, 음향 신호를 보내고 얼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표정 변화에 따른 얼굴 표면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정합니다. 실험 결과 이어위어는 착석뿐 아니라 보행 상황과 외부 소음이 있는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지만 소량의 개인 데이터만 학습해도 충분히 성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화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어위어는 저전력이고 비침습점이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조건에서도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는 표정 추적 시스템을 제안해 표정 인식 디바이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